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덤비는 플랜트 배관 설계 제자 우쿨 사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관 및 궤장 기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책 22쪽이죠. 네, 책 22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니들 밸브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니들 밸브의 그 철자가 틀렸더라고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잠시만, NIDDL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틀렸죠. 네, NEDL입니다. 니들 바넬이라는 뜻이죠. 바넬. 니들 밸브 기호는 이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이렇게 바늘 같은 게 하나 중간에 꼽혀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쫙대기를 하나 끊어놓으면 됩니다. 이게 니들 밸브 기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온오프 컨트롤 관련된 밸브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밸브, 온오프 밸브도 있고 컨트롤 밸브도 있고 세이프티 밸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분류를 해놨는데 온오프 같은 경우는 밸브 기호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위에 보면요, 위에 이 형상 있죠. 날일자 같이 생긴 거. 네, 요런 형상.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스템이 이렇게 꼽혀있는 타입 있죠. 이 타입이 온오프 할 때 개폐 용도로 쓰일 때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또는 그 다음에 날일자 쓰는 형태 있죠. 이게 입구라고 하면은, 입구라고 하면 이거 날일자. 이런 모양을 쓰는 것들은 온오프용입니다. 즉 개폐 용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개폐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앞에 제가 그 사각형 모양 입구자 모양을 쓴다고 했죠. 이 입구자 모양에다가 이제 그 수동이라기보다도 자동 개념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전원이 있거든요. 공급원이 있어요. 그 공급원에 이제 설명하는 건데, 두 번째가요. 자,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박스 안에, 이 박스가 있으면 밸브, 이 밸브 기호에다가 스템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스템을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적는데 말이죠. 그 위에다가 적는데, 이게 유압일 때는 유압을 공급을 열고 닫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열기가 힘든 그런 밸브들이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이드로라울이라고 H라는 약을 씁니다.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게 모터 같은 경우, 그죠? 전기를 공급하는 게 있어요. 전기. 이 모터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모터에 라이저드 해가지고 M을 씁니다. M. 모터로 열고 닫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많이 듣는 솔레로이드 밸브 있죠. 솔레로이드 밸브. 그럴 경우는 이제 S 기호를 씁니다. S 기호를 쓴다는 것 하시고요. 그 옆에 보면요, 이 다이아프램 밸브인데요. 이 다이아프램 밸브 기호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프램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 좀 한자는 좀 어려운데 칸막이를 보시면 돼요. 한자는 좀 어려워요. 칸막이 아니면 막 정도. 막도 한자 개념이 되겠네. 한자로 보면 횡격막 이런 거 있거든요. 가로막 이런 건가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막 자체가 이제 중간에
그 뭐라면은 그 다이아프램이라는 형상이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이런 게 있으면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경막 같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경막이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열리면은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식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아프램이다, 밸브 기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요, 레귤레이터 해가지고 뭐 있는데, 레귤레이터라든지 리덕싱이라는 게 뭐냐면요,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조절하는 개념입니다. 조절. 예, 이게 조절기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리덕싱은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감속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감속이나 뭐 감압이겠지, 감압. 예, 감압시킬 때 뭐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팅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호를 이렇게 지금 반구형 이렇게 형태로 그리는데, 이 스테미어죠, 그죠? 스테미 반구형 형태를 그리는데, 뭐 우리가 뭐 흔히 보던 이거 계란 과자 있죠, 그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조절기나 조정기나 그리고 감압변 이런 데는 이 형상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밸브 기호에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네모 박스를 쳐놓고 이것이 레귤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렇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말이죠. 온오프 개념일 때 이렇게 입구형 쓴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나릴 때 쓴다든지 이건 괜찮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이런 형상을 그려놓고 이거는 그 레귤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레듀싱 밸브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조정기 레귤레이터 밸브는 이렇게 계란 과자 모양으로 그리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세이프티 릴리프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있는데, 이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예, 잠시만요. 자, 적히나? 네. 아, 이게 아니네요. 이것이네요. 자, 이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형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밸브가 어떤 형상이냐면, 이게 어떤 형상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앵글 밸브 형상입니다. 그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꿔주는 밸브인데요. 거기 앵글 밸브 기호에다가 이렇게 우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 이것이 안전 밸브구나 이 말입니다. 안전 밸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대형상이 안에 그 뭡니까, 그 오리피스가 있어요. 오리피스 좋아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압력을 조절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팅된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세팅된, 예, 세팅 압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0.몇 킬로그램 뭐 per cm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5kg per cm 제곱이라는 이런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이상의 그 유체 내부 압력이 걸리면은 여기서 미리 터져가지고 안에 내부 유체 내부의 압력을 이제 그 뭡니까, 그 감속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배관이 터지지 않는다든지, 예, 무리가 안 가니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전 밸브 같은 경우죠. 세이프티 밸브는 그 배선류 쪽에도 대부분 붙어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세이프티 밸브 기호다. 자, 이런 기호들은 P&ID나 다이어그램에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에도 그 설명을 해놨지만 그 강의 영상에는 없고요. 영상에는 없지만 그 제 그 유튜브 강의 그 보면은 그 설명란에 보시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GAD나 뭐 P&ID 그러면 그 같이 쓴 다음에 또
또 달리 쓴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기호들이 PNID가 아닌 아이소메트릭 도메인 있잖아요. 그 배관 제작도 그런 또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개장도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죠. 그죠? 기호죠. 전개장 도메인에도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 GAD나 뭐 PNID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작도에도 쓰고 또 전기 개장 관련된 그 도메인에도 이런 기호를 동일하게 쓴다 이 말입니다. 이 밸브 기호뿐만 아니고 PNID에 관련된 기호나 그 우리 배관 관련된 기호들은, 배관과 개장과 관련된 기호들은 PNID나 GAD 뿐만 아니라 그 전기 개장 도면에도 그런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배관 제작도에도 이 기호를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스페셜한 아이템들이 좀 있거든요. 뭐 스페셜 아이템이 뭐냐면은 배관 라인에 어떤 특수 장치가 부착이 돼가지고, 배관 라인에 어떤 특수 장치가 부착이 돼가지고, 이 부착된 그 특수 장치가 그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그 발휘를 하는 특수한 장치를 이제 스페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형상을 많이 봤잖아요. 이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형상이, 이 형상이 뭡니까? 많이 쓰는데, 이 형상은 뭐 이렇게 Y 형상을 가지고 있대가지고 Y 스트레이너라고 그럽니다. Y 스트레이너. Y 스트레이너. 그리고 또 스트레이너가 이제 뭡니까? 이 통 타입이 있어요. 통 타입. 버켓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켓 형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안에 이제 스트레이너는 그 이물질을 뭡니까?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예. 이물질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유체의 흐름이 흐르다 보면은 이물질이 좀 쌓이죠. 쌓이다 보면 그 이물질을 좀 그 스트레이너를 통해 가지고 걸러줍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전단의 그 뭡니까? 유체보다 후단의 유체가, 스트레이너 후단의 유체죠. 그죠? 스트레이너 후단의 유체가 좀 더 맑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이너입니다. 이물질을 걸러준다. 자, 이 형상의 기호도 스트레이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이 기호의 한 가지로 쓴다는 말입니다. Y형 스트레이너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뭡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뭡니까? 버켓 타입의 형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이너, 대형 스트레이너라 또는 뭐 필터라든지, 그리고 세퍼레이터 이렇게도 씁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래 놓고 그 배관 라인에 이렇게 그려 놓고요. 뭐 예뻐졌거든요. 요때 이것은요 필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사과박스 그려 놓고 예뻐 적은 거는 다음 뒤에 설명하겠지만 유란계입니다. 플로메타입니다. 플로메타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의 뭐 진동이라든지 그 떨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정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익스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플렉시블 조인트하고 익스펜 조인트도 뒤에 뭡니까? 아이템 보면은, 스페셜 아이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면은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조인트라 말도 있고 호스라 적혀놨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익스펜션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익스펜션 조인트만 있지 익스펜션 호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지만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조인트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호스도 있습니다. 뒤에 좀 스페셜 아이템 책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자, 플렉시블은 기호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익스펜 조인트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서가 좀 많이 됐으니까는 조금 제가 좀 지워 볼게요. 그 다음 칸 밑에 보시면은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 2교입니다. 2교를 커넥터를 합니다. 커넥터를 하는데 무엇을 커넥터 하느냐, 이놈이 대부분 여기까지는 배관입니다. 여기는 배관입니다. 파이프고요. 이쪽에는 호스를 일반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호스를 연결한 이 점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커넥터라는 겁니다. 커넥터. 예. 그래서 뭐 호스를 연결하면 호스 커넥터가 되겠죠. 예. 뭐 퀵 카플링도 있거든요. 퀵 카플링은 제가 여기다가 기호를 따로 안 적은 것 같은데 뭐 이런 형상에다가 뭐 이렇게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그냥 이렇게 찍어다 써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이트 글라스인데, 사이트 글라스는 그 배관 안에 그 흐름을 일반적으로 보는 그 장치입니다. 이것도 스페셜 아이템 중에요. 이 안에 이제 배관 유체가 흐르는 걸 보이는 거죠. 원래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유체의 그 성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색상이 좀 맑은 건지, 혼탁한 것인지, 아니면 이물질이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사이트 글라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보기 유리, 뭐 보기 창, 한자가 창이니까요. 뭐 확인 창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기호가 있다. 그 다음에 스펙타클 블라인드, 이것은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관의 흐름을 뭐 이렇게 그 스펙타클 블라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한쪽은 열고 한쪽은 뭐 잠그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짜리도 있고, 예,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고, 뭐 양쪽 타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마켓가 있고요, 여기는 구멍 뚫혀가 있어요. 뚫혀가지고 유체가 흐르는 거죠. 예, 흐르는 거고, 하나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상이 생겨가지고 하나는 뚫혀 있고 하나는 막혀 있고, 이 타입이거든요.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꽤 이제 사이즈가 클 경우는 무거우니까는 이렇게 일체형을 하게 되면 무거워서 조금 사용이나 설치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합니다. 이것은 일체형이지만 이거는 이제 독립형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펙타클이 이제 어떤 유체 흐름을 막고 또 공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뒤에 디테일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오리피스죠. 오리피스. 이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유체가 있으면요, 유체가 있는데 이 중간 이걸 오리피스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 요놈을요 오리피스라는데, 유체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보낼 때 압력을 좀 높이고 싶어요. 압력을. 그러면은 이 오리피스가 그 역할을 해줘요. 조그마한 구멍 단쪽으로 하나 그리면요, 구멍을 자그맣게 탁 뚫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실어 나가려고 하면은 나가는데 힘이 들겠죠. 그러면 나가면서 이제 압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오리피스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걸 오리피스라고 하기도 하고, 오리피스 플래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호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좀 유체를 배출시킬 일이 있겠죠. 빼내야 되겠죠, 그죠?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물질 고여 있다든지 뭐 그 다음에 또 안에 그 전체를 비워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배출시켜야 돼요. 그 배출시키는 것을 그냥 뭐 드레인입니다. 드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Y정상이죠. Y정상. 이 Y정상이 깔때기 형상이죠. 깔때기 형상이죠. 우리 보면은 물 걸러낼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물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면은 밑에 통에서 바퀴가 좀 쏠아죠, 그죠? 그럼 물 부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부으면은 물을 이렇게 안 흘리고 잘 넣을 수 있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인데, 이것을 깔때기를 영어로 이제 펀넬이라고 하죠. 펀넬이, 여기는 지금 잘못 적었네. N자 하나 빠졌네. 예. 이 펀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펀넬이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드레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트렌치로 그 설명이 있는데, 트렌치는 이 바닥에 바닥에 한 코너 쪽에 보면은 이 벽이라고 보고요. 이런 게 가쪽으로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파놔가지고 배관이 이렇게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그 배출시킨 청소물이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는 장치죠. 이런 이게 토목이긴 한데, 이 형상도 트렌치인데, 이 형상도 결국은 드레인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이 전체를 또 드레인 용어라고도 쓰기도, 이 형상 자체를 드레인 용어라고 쓰기도 하고, 전체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을 제가 해놨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사각의 입구 정상, 사각 박스에다가, 박스에다가 어떤 용어를, 약어를 적는데, 이 사각 박스가 뭐냐면 배관이 이렇게 이제 배관이 연결시키는 거죠. 배관에. 이게 배관입니다. 이게 배관인데, 이 박스를 제가 해놨지만, 이 박스가 스레드 타입으로 이렇게 나사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렌즈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 기호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호만 설명하고, 나중에 프렌즈 있으면 프렌즈 달아야 됩니다. 없으면은 그냥 또 다른 타입, 소켓 타입일 수도 있고, 나사 타입일 수도 있고, 스레드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박스에다가 유체가 흐르는데, 흐르는 유체의 양을 확인하고 싶다. 그때 이제 F를 적으면은 유량계가 되는 겁니다. 유량계. 앞에 제가 하면서 설명드렸죠. 앞에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면 필터 할 때 이 박스에 넣고 F 치면은 이 필터가 아니라고 했죠. 뭐다? 유량계라면 플로메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를 딱 찍으면은 뭐가 되냐면 트랩인데요. 트랩은 이제 유체가 원활하게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가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 트랩 자체가. 가압시키는 장치거든요. 어쩔 때 쓰느냐. 좀 유체가 길게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유체를 좀 빨리 빼내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유체가 흘러가면서 앞이 좀 떨어지거든요. 유체라는 거는 출발점을 10kg/cm 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한다 손치더라도 종말에 가면은 엘보도 있고 중간에 T도 있고 밸브도 있다 보면은 저 종말 쪽에 종말에 관말이죠.
그 연결시키는 관말 쪽에 가면은 뭐 10kg 그대로 유지가 못하죠. 그러면 뭐 9.7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이제 뭐 그 프레셔 드롭을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압력 강화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거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그런 부분들의 압력 강화 있는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트랩 자체가. 그러면은 이 트랩 같은 경우 우리 쉽게 보면은 에어컨 있죠. 에어컨의 벽걸이 에어컨 보면은 저 높이 설치해 놨다 보면은 어디로 저 한쪽으로 이제 모아가 나가야 되는데, 그 모아 나가는 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 때 이 트랩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지가 좀 펌핑질 해준 거죠. 왼쪽에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그 응축수를 이놈이 받아가지고 좀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트랩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스팀 같은 경우도 뭐 트랩을 많이 쓰죠. 스팀 트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팀이 한번 돌았다 나오면서 응축수가 되는데, 응축수를 이렇게 내보낼 때도 트랩을 씁니다. 이 T를 쓰면 트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 전기 쪽에 보면은 뭐 H 쓰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히터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네모 박스를 집어넣고 여러가지 기호를, 그러니까 스페셜 아이템 기호를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일부만 제가 적은 거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놨으니까, 이런 기호들이 있다는 것, 기호들이 있다는 것 아시고 또 업무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을 정리를 하면은요, 오늘은 온오프 밸브 종류, 온오프 밸브 종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온오프 드렸고, 그리고 컨트롤 밸브 종류를 제가 기호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 밸브죠. 안전 밸브, 세이프티 밸브. 그리고 이 다이아프램 밸브가 있는데, 이 다이아프램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칸막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이프티 밸브는 앵글 밸브 기호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를 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계란 가자 모양, 방구형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스페셜 아이템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쓰는 것들 제가 위주로 모아놓은 것 중에 스트레나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나는 이물질 걸러주는 장치죠.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안에 이제 뭐 포냐 뭐 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포가 또 어느 정도의 세밀한 그런 뭐라 그러죠. 유체가 통과하는 그 양을 어느 정도 많이 통과하는 통과에 따라 가지고 걸러주는 양도 달라지겠죠. 그쵸? 또 걸러주는 또 그 내용부터 조금씩 다릅니다. 그 있는데, 이게 와이스트런 형상이다. 그리고 버켓 타입이 있는데, 버켓 타입은 뭐 스트레나라도 불리기도 하고 필터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리기 세퍼레이터라도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이고요. 플렉시블 조인트, 익스펜 조인트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드레인, 드레인은 깔때기 형상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사각박스에다가 F냐 T냐 뭐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그 스페셜 아이템 용어를 거기다 적어 놓는 거죠. 적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 인스트루먼트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3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배관 또는 개장 기호에 관련된 용어죠. 용어인데요. 용어를 조금 흔히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것을 간단히 훑고 이 배관 및 개장 기호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겁기 바라며 화이팅 합시다.